저기 물 한 잔만 주세요. 화려한 호텔 연회장 구석, 낡은 등산복 차림의 여자가 조용히 물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물 대신 차가운 맥주 세례였습니다. 철벅, 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거적대기를 입고 와? 동창회가 내 안방이야. 남자는 여자의 머리 위로 맥주를 쏟아붓고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옛다, 세탁비. 냄새나니까 이거 받고 꺼져. 남자의 비웃음과 함께 연회장 안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맥주에 젖은 채 고요히 앉아있던 그 여자가 남자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안달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오만함이 절망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남자의 인생이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가장 통쾌한 복수극의 막이 오릅니다. 지금 어떤 곳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방 안일 수도 혹은 고단한 퇴근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살포시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기분 좋은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자 성훈이 새로 맞춘 최고급 정장 소매를 털며 내렸어요. 그는 뒷좌석에서 내리는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길을 살려야 해. 알아들었어? 성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성훈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내가 누구 친구로 왔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내가 누군데 동창 중에 판사가 있다는데 내가 못 이기겠어? 성훈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성훈의 뒤를 따라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연회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천장에서 흔들렸어요. 성훈은 지영의 손목을 잡아 끌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개 좀 할게요. 성훈이 허리춤에서 명함 뭉치를 꺼내 사방으로 뿌리듯 돌렸어요. 대형 로펌에서 15년 파트너 변호사 했고요. 이번에 서초동에 제 단독 사무실 개업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사람들이 명함을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성훈의 옆에서 작게 몸을 움츠렸어요. 당신 친구들 수준이 이 정도야? 명함도 제대로 못 받네. 성훈이 지영의 귀에 대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성훈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멈췄어요. 낡은 등산 점퍼를 입은 여자가 혼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성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저게 뭐야? 동창회에 등산복을 입고 와? 성훈이 지영에게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친구랑 어울리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야. 안 그래? 성훈이 혀를 차며 지영의 등을 떠밀었어요. 성훈은 일부러 미숙이 앉은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아, 이 친구. 오랜만이네요. 성훈이 미숙 앞에 멈춰서서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미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등산복이 그렇게 편해요? 동창회에도 이렇게 입고 오시고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 성훈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을 메웠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성훈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이 황급히 성훈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훈이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닥쳐.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성훈이 고함을 지르자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맥주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미숙의 머리 위로 맥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철벅. 맥주가 미숙의 머리와 어깨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미숙은 천천히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맥주에 젖은 얼굴을 닦는 미숙의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성훈이 지갑을 꺼내 수표 한 장을 빼들었습니다. 세탁비, 이 정도면 되겠죠? 성훈이 수표를 미숙 앞 바닥에 던졌어요. 수표가 맥주 웅덩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서장과 수행원 4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뒤이어 법복을 입은 법원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법원장이 연회장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성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내 개업 소식이 벌써 퍼졌구나. 법원장님이 직접 축하하러 오시다니. 성훈은 재빨리 정장 단추를 여미고 법원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법원장님,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성훈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두 손을 모았어요. 하지만 법원장은 성훈을 마치 공기처럼 지나쳤습니다. 성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법원장과 경찰서장이 똑바로 걸어간 곳은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맥주에 젖은 미숙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법원장이 미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서장도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장판사님,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접하러 왔습니다. 법원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린 채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법원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님, 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고요. 경찰서장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괜찮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늘 재판 끝나고 바로 오느라 옷을 못 갈아입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숙이 법원장과 경찰서장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법원장이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지법의 전설적인 부장판사이십니다. 서희미숙 판사님이시죠. 법원장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30년 넘게 법복을 입으시고 수많은 굵직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신 분입니다. 저희 법조계의 자랑이시죠. 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명함 뭉치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성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판사? 부장판사? 저 여자가? 성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성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성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숙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서린 무게가 성훈을 짓눌렀어요. 성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성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성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훈은 바닥을 기어서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미숙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판사님, 성훈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어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훈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찧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판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어요.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회장 안 사람들이 성훈을 내려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은 멀찍이 서서 남편의 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구나.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미숙이 성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성훈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법원장이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사님, 차가 밖에 대기 중입니다. 먼저 가시죠. 법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이 한 걸음 내딛었을 때였어요. 성훈이 다시 미숙의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판사님, 제 개업이 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성훈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미숙이 발을 빼내며 성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미숙이 말을 마치고 연회장을 나갔어요. 법원장과 경찰서장이 미숙을 따라 나갔습니다. 수행원들도 줄지어 나갔어요. 연회장 문이 닫히자 사람들이 일제히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성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영이 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요. 여보.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훈이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성훈이 지영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내가 친구가 판사라는 걸 왜 미리 말 안 했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성훈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성훈의 힘이 더 셌어요. 아파요. 놓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놓으라고. 성훈이 지영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지영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성훈과 지영을 돕지 않았습니다. 곧 연회장에는 성훈과 지영만 남았어요. 성훈이 지영을 끌고 일어섰습니다. 집 가자. 당장. 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성훈을 따라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지영은 성훈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어요. 어깨가 잔뜩 올라간 성훈의 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성훈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쾅! 차 안이 울렸습니다.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성훈이 고함을 질렀어요. 지영은 조수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성훈이 시동을 걸며 지영을 노려봤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알아? 성훈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타이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훈이 핸들을 움켜쥔 손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지영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성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돌려 성훈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판사 친구가 있으면서 왜 미리 말 안 했어? 나 망신 주려고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성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 안이 울렸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숙이가 판사라는 건 저도 몰랐어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친구면 직업 정도는 알잖아. 성훈이 핸들을 또 내리쳤습니다. 쾅! 지영이 움찔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숙이는 원래 말이 없는 애라서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훈이 차를 급정거시켰어요. 지영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안전벨트가 목을 조였습니다. 입 닥쳐. 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성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성훈이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영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빗물이 머리를 적셨지만 우산을 펼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 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이 벌써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저를 망신 줬어요. 성훈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판사 친구랑 짜고 저한테 함정을 판 거예요. 제가 법조계에서 매장당할 뻔했어요. 성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었습니다. 이 못된 것, 남편 뒷다리나 잡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영의 팔을 낚아채 서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파요. 지영이 소리쳤지만 성훈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재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성훈이 책상 서랍을 열어 고급 포장지로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지영에게 상자를 떠밀었습니다. 이거 내일 당장 미숙한테 가져다 줘. 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영이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명품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사과 선물이야. 내가 실수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해. 성훈이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미숙이한테 이런 걸 줄 수 없어요. 성훈이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말을 거절해? 연기가 지영의 얼굴로 날아왔어요. 지영이 기침을 했습니다. 미숙이는 판사예요. 이런 선물 받으면 문제가 돼요. 지영이 상자를 책상 위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성훈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지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해결해. 하지만 명심해. 성훈이 지영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만약 이 일이 해결 안 돼서 내 법조계 인맥이 끊기면 내 친구 판사 옷도 벗겨버릴 거야. 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 내 앞길을 막은 게 잘못이지. 내가 해결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성훈이 지영의 턱을 밀쳐냈어요. 지영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성훈이 서재 문을 열고 나갔어요. 지영은 책상에 기대선 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명품 상자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법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지영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은 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어요.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법원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법복을 입은 미숙이 법원 안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이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미숙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재판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곧게 펴진 미숙의 뒷모습이 당당했어요. 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안 돼. 미숙이한테 피해를 줄 순 없어. 지영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가방 속 명품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성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성훈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떨궜어요. 못 만났어요. 재판 중이라서.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넌 애초에 갈 생각도 없었던 거지. 성훈이 식탁 위 밥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소리쳤어요. 지영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일부러 저를 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성훈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을 노려봤어요. 이 못된 것. 시집와서 남편한테 대들어.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었습니다. 지영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성훈이 지영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지. 성훈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휴대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지영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왜 이래요? 지영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내가 딴짓 못하게 감시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성훈이 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훈은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 호실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성훈의 사무실 격리 과장이었어요. 들어와. 여자가 성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성훈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다 망했어. 판사한테 찍혔다고. 성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여자가 위스키 잔을 건넸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개업 자금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성훈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일단 불법 대출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비자금을 빼돌려야 해. 회사 장부 좀 손봐. 성훈이 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지영이는? 성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혼할 거야. 근데 재산 분할은 절대 안 돼. 한 푼도 못 줘. 성훈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여자가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훈이 연기를 내뿜으며 여자를 봤습니다. 뭔데? 지영이를 정신질환자로 만들면 돼.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야. 여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성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돼?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미 준비해뒀어. 내가 아는 의사한테 돈 줬거든. 허위 진단서 발급해주기로 했어. 여자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훈이 봉투를 집어들어 서류를 꺼내봤어요. 중증 우울증 및 망상 장애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아. 이거면 되겠어. 성훈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언제 실행할 건데? 여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빨리 처리해야 해. 성훈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훈이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지영이 국을 떠서 성훈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드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훈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성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성훈을 봤어요. 왜 그래요? 성훈이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요즘 내가 힘들어 보여서 신경안정제야.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성훈이 약을 지영 앞에 놓았어요. 지영이 약을 내려다봤습니다. 전 괜찮아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먹으라고 했어. 성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약을 집어들었어요. 물컵을 들어 약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성훈이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성훈이 식탁을 떠났습니다. 지영이 얼른 입안의 약을 냅킨에 뱉어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냅킨을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성훈이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영은 식탁을 치우며 성훈의 방문 쪽을 힐끔 봤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왔어요. 지영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차 지금 보내. 입원 수속 바로 밟게. 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영이 황급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이송하러 왔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관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지영이 현관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얼른 몸을 돌려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안방 문을 쾅 닫고 잠갔습니다. 여보, 문 열어. 성훈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열었어요. 2층 높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당장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숴버릴 거야.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쿵쾅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배관이 벽을 타고 내려가 있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창턱을 잡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문 부순다. 하나, 둘. 성훈과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안방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영이 배관을 꽉 움켜쥐고 몸을 창밖으로 빼냈습니다. 발이 허공에 떴어요. 배관이 삐걱거렸습니다. 저기다. 창문으로 도망친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영은 배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에 녹이 묻어났어요. 배관이 흔들렸습니다. 지영이 비명을 삼켰어요. 1층까지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배관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배관을 놓고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발목에 통증이 찌릿 올라왔어요. 아. 지영이 신음을 냈습니다. 발목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제대로 서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건장한 남자 둘이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 빨리.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어요. 지영은 발목을 질질 끌며 골목 쪽으로 달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잡아. 놓치지 마.
남자들이 소리치며 쫓아왔습니다. 지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골목 끝에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지영이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빵빵. 지영은 차 사이를 비집고 건너편으로 달렸어요.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지영은 좁은 골목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어요.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어? 이쪽을 뒤져봐.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영은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어요. 지영이 부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에 김이 서렸어요. 남자들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어요. 남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졌어요.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숙의 전화번호가 떠올랐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 멈췄습니다. 내 친구 판사 옷도 벗겨버릴 거야. 성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영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미숙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주머니를 뒤졌더니 1,000원짜리 몇 장만 나왔습니다. 지영이 골목길을 따라 걸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섰어요. 카드를 쓰면 위치가 추적될 거야.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낯익은 풍경이 나타났어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는 결혼 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목 안쪽에 예전에 일하던 식당이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식당은 이미 철거되고 없었어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섰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 멀리 폐가 하나가 보였어요. 지영은 절뚝거리며 폐가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마 밑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어 추웠어요. 지영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떴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2,000원이 전부였어요. 지영은 폐가를 나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영을 힐끔 봤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지영은 재개발 구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구석진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폐가로 돌아왔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지영은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지영의 눈이 감겼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한편 성우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경찰서장님.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찾아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요. 성운이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운은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어디 숨어 있든 찾아낼 거야. 성운이 혼잣말을 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격리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찾았어? 여자가 물었어요. 아직. 근데 경찰한테 실종 신고 넣었어. 곧 잡힐 거야. 성운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횡령건은 어떻게 할 거야? 검찰에서 곧 조사 들어온대. 여자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성운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지영이 명의로 된 차명 계좌로 다 돌렸어. 지영이 횡령한 걸로 만들면 돼. 성운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근데 지영이가 잡히면 부인하지 않을까? 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해봤자 소용없어. 정신병자 말을 누가 믿겠어? 성운이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 시각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구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뒤따라 수행원 둘이 내렸어요. 사장님, 이쪽입니다. 수행원 하나가 앞장섰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재개발 예정지를 둘러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철거는 언제 시작하나? 남자가 물었어요. 다음 달부터입니다. 수행원이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폐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담벼락에 기대 쓰러진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 남자가 달려갔습니다. 지영이 담벼락에 기대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남자가 지영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지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누구? 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진 씨? 지영이 중얼거렸어요. 남자가 놀라며 지영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주머니? 지영 아주머니 맞으시죠?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빨리 차로 모셔. 병원 가야 해. 도진이 수행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수행원들이 지영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도진은 지영의 손을 잡으며 차로 향했어요. 차가 재개발 구역을 빠져나갔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때렸어요. 도진은 뒷좌석에서 지영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꼭 살려드릴게요. 아주머니.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지영이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진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입니다.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탈진과 저체온증이에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도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지영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도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지영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진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진은 병실을 지키며 잠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병실 안을 희미하게 비췄어요. 지영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머니.
도진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희미한 시야에 도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원이에요. 제가 모셔왔어요. 도진이 물컵을 들어 지영의 입가에 댔습니다. 지영이 물을 조금 마셨어요. 도진 씨, 정말 도진 씨 맞죠? 지영이 도진을 빤히 봤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주머니. 저예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진이 지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도시락 덕분에 버텼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 차례예요. 도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영의 어깨가 떨렸어요. 도진은 말없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지영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도진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죽 드셔야 해요. 도진이 침대 옆 테이블에 죽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려 도진을 봤어요. 제가 이러고 있을 자격이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눈을 감았어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도진 씨도 저를 도우시면 안 돼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절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도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성훈의 협박, 도망치게 된 경위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하면 친구가 판사직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연락도 못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놈이.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직접 판사님께 연락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연락하시면 안 되지만 제가 하면 괜찮잖아요. 도진이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영이 놀라 도진을 쳐다봤어요. 그럴 순 없어요. 도진 씨도 위험해져요. 지영이 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도진이 다시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이제 가난한 고시생 아니에요. 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예요.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요. 그 정도 협박쯤은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영이 도진의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주머니만 믿어주세요. 도진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미숙을 만났어요. 미숙이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자리에 앉아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통화로 대강 들었습니다만 지영이가 어디 있습니까?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도진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지영의 사진이었어요. 미숙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지영은 창백하고 수척했어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미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도진이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계자식이. 미숙이 이를 갈았습니다. 판사님, 진정하세요. 도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이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지영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숙이 손을 내리며 도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연하죠. 내 법복을 걸고서라도 그 자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어요.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변호사 셋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게 성훈이 조작한 진단서입니다. 미숙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돌려가며 봤어요. 발급 의사가 수상합니다. 이 사람 예전에도 허위 진단서로 적발된 적 있어요.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걸 파고들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횡령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다 뽑아보세요. 지영 씨가 실제로 돈을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숙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변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게. 미숙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한편 도진은 성훈의 사무실 격리 과장을 만나고 있었어요.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습니다.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여자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진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성훈 변호사가 당신도 배신할 계획인 거 알고 계세요? 도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도진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죠? 여자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취록이에요. 성훈이 다른 변호사랑 통화한 내용이죠. 도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여자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제가 횡령했다고.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자기 혼자 살려고 당신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이에요.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여자가 녹취록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제 비자금 장부 원본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게요. 도진이 명함을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여자가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드릴게요. 대신 정말 절 보호해 주셔야 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약속합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중장부, 거래 내역 전부요. 여자가 USB를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도진이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성우는 끝입니다. 도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도진이 마련해준 안전한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도진이 저녁 무렵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도진이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밑반찬 좀 만들어 두려고요. 도진 씨 회사에도 갖다 드릴게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이 냄비 뚜껑을 열어봤어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우와, 냄새 좋은데요? 도진이 감탄했어요. 지영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맛 좀 봐주세요. 지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도진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이면 식당에도 되겠는데요? 도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도진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 회사 테스트 키친에서 레시피 개발해 보시는 게 어때요? 도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영이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지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네. 아주머니는 단순히 피해자로 남으시면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셔야죠. 도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영은 TV를 켰어요.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성훈이었습니다. 성훈은 휠체어를 타고 기자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훈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어요. 화면 속 성훈은 수척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성훈이 카메라를 향해 애원했어요. 지영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TV 보고 계셨어요? 도진이 화면을 봤어요. 저 거짓말쟁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얼른 TV를 껐어요. 지영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도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도진을 봤습니다. 이제 숨지 않을래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진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판사님도 준비 다 되셨대요.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도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며칠 후 미숙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영이 도진, 미숙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이 서류 뭉치를 지영 앞에 놓았습니다. 지영아, 이게 이혼 소송 서류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같이 넣었어. 미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영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숙아, 정말 괜찮을까? 성훈이 너한테.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친구야, 나 걱정은 하지 마. 법은 정의의 편이야. 성훈이는 이미 끝났어. 미숙의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도진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성훈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도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USB를 집어들었어요. 좋아. 이제 재판만 남았네. 미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진이 지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주머니.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도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 준비 시작하자. 성훈이 놈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어. 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지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맞서 싸울 시간이었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검은색 밴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휠체어가 내려왔습니다.
성훈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에 턱수염까지 기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변호사님, 아내분과 연락은 되셨습니까? 정신질환 치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성훈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지만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들이 또다시 질문을 쏟아냈어요. 재판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재산 분할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이 휠체어를 밀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원고 측 자리에 휠체어를 댔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됩니다. 진단서가 있으니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뒤따라 도진과 변호사 둘이 함께 들어왔어요. 성훈이 지영을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게...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성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가 부인이야? 정신병자 같아 보이진 않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원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재판석에 앉았어요. 착석하십시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성훈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입니다. 피고는 망상,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살펴봤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지영 쪽을 봤습니다. 지영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법정 스피커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지영이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 다 빼돌려. 그러면 이혼해도 한 푼 안 줘도 돼. 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의사한테 돈 줬잖아. 허위 진단서 발급하기로 했다며.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그 진단서면 충분해. 지영이는 끝이야. 성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녹취록이 끝나자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 원고는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지영 측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도진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도진이 손을 들어 선서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증인, 이게 무엇입니까? 지영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었어요. 원고 박성훈의 이중 장부 원본입니다. 실제 비자금 흐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원고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군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미숙이 들어왔어요. 법원장 배지가 가슴에 빛났습니다. 미숙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어요. 성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의 차가운 눈빛이 성훈을 꿰뚫었습니다. 성훈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장 판사도 미숙을 봤습니다. 긴장한 표이 역력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원고 측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성훈의 변호사가 일어나려다 그대로 앉았습니다.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어요. 반론 없습니다. 변호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성훈이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뭐라도 해봐. 성훈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재판부는 원고 박성훈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선고하며 재산의 80%를 피고에게 분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쾅!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이 뒤에서 지영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성훈이 휠체어를 붙잡고 몸부림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 재판 무효야. 성훈이 비명을 질렀어요. 법원 경위들이 다가왔습니다. 원고는 퇴정하십시오. 경위가 성훈의 휠체어를 밀었어요. 성훈이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나라고. 이 재판은 조작이야. 성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성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으려 했어요. 그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성훈 변호사님이십니까? 남자가 수첩을 꺼냈어요. 누구야? 성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성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사관이 성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십시오. 수사관이 성훈을 끌고 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횡령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휠체어는 법원 복도에 버려져 있었어요. 수사관 차가 성훈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지영은 법원 계단에 서 있었어요. 미숙과 도진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지영아. 이제 정말 끝났어. 미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이 미숙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내가 없었으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이 지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진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 시작이에요, 아주머니. 도진이 밝게 말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번화가 모퉁이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엄마의 부엌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픈 축하드려요. 도진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미숙도 들어왔어요. 우리 지영이 대박 나자. 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반찬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나 더 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지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진과 미숙이 함께 앉았어요. 첫날 치고 대박이었어요. 도진이 매출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친구야, 이제 행복하게 살아. 내가 누구보다 그럴 자격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주머니, 이거 개업 선물이에요. 도진이 상자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 상자를 열었어요. 명함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 명함이 가득했어요. 엄마의 부엌 대표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라니, 제가 정말 대표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주머니는 이제 당당한 사업가예요. 도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이 명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지영은 가게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진과 미숙이 양옆에 섰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자. 지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미숙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진이 지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려 도진을 봤어요. 도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영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지고 간판만 밤하늘 아래 빛났어요. 엄마의 부엌이라는 글자가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가게 오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새벽부터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엄마의 부엌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어요. 카운터에 놓인 달력을 보며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준이가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엄마, 공항까지 마중 나올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갈게. 어젯밤 통화에서 민준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어요. 키 큰 청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왔어? 지영이 민준을 꽉 안았어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지영을 안아줬습니다. 여기가 엄마 가게구나. 진짜 멋진데? 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방 치워뒀어. 오늘부터 엄마 도와줘야 해. 지영이 민준의 등을 두드렸어요. 당연하지. 내가 왜 돌아왔는데. 민준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가게 일을 거들었어요. 손님들이 민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드님 참 잘생겼네요. 효자시네. 손님들의 칭찬에 지영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먼저 들어가 있어. 내가 마무리할게.
민준이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그럼 엄마 먼저 갈게. 지영이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섰어요. 민준은 혼자 남아 바닥을 쓸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민준이 가게 문을 잠갔어요. 거리는 이미 어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췄어요. 민준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민준이 다시 걸었어요.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어요. 차 문이 쾅 열렸습니다. 민준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 차에서 반쯤 몸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놀라 멈춰 섰어요. 성훈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턱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왜 여기? 민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뛰어나왔어요. 민준의 뒤를 막았습니다. 뭐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남자 하나가 민준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민준의 팔을 비틀었어요.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끌고 와. 차 안에서 또 다른 남자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민준을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어요. 성훈이 차 안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이었어요. 입 닥쳐. 조용히 안 하면 죽는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민준의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성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민준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너 아들이지? 귀한 아들 하나뿐인 거 맞지? 흉터 남자가 민준을 거울로 쳐다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착하네. 계속 착하게 굴면 다칠 일 없어. 남자가 비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차 안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외곽의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폐공장 같았습니다. 깨진 유리창에서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내려. 남자들이 민준을 끌어냈습니다. 성훈도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공장 안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남자들이 민준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아빠 빚 갚으려면 너희 엄마한테 돈 받아내야 해. 흉터 남자가 민준의 턱을 잡았어요. 엄마가 부자 됐다며? 반찬 가게로 떼돈 번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민준이 입에 붙은 테이프를 빼려 애썼어요. 남자가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가만히 있어. 말 안 듣는 새끼는 손가락부터 자르는 게 우리 규칙이거든.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성훈이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아들만은 안 돼요.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닥쳐. 내가 무슨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해. 다른 남자가 성훈을 발로 찼습니다. 성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내 아들 이용해서 돈 받아내자고 제안한 게 누구야? 바로 너잖아. 남자가 성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성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성훈이 바닥을 기며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성훈이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이 개자식이 내가 도박빚 6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남자가 성훈을 걷어찼어요.
성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흉터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자, 이제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네. 남자가 성훈의 휴대폰을 빼앗아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상 통화였어요. 한편 지영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아직 안 돌아온 게 걱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지영이 시계를 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성훈의 이름이 떴어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영이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에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입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아.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며 성훈이 보였어요. 목에 칼이 대어져 있었습니다. 전처 오랜만이네.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이야?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조용히 해. 듣기만 해.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전 남편과 아들 둘 다 살리고 싶으면 현금 20억을 준비해. 내일 아침 8시까지. 20억이라고. 그런 돈 어디서 구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은행이든 어디든 돈 빌려서 준비해. 안 그러면. 남자가 칼을 성훈의 목에 더 깊이 댔어요. 으악. 성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얇게 벤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준비할게.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민준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엄마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해. 장소는 내일 아침에 문자로 보낼게. 경찰한테 알리면 둘 다 죽는다. 남자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준아, 우리 아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었어요. 미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숙아. 지영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민준이가 납치됐어. 지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미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청장한테 연락할게. 위치 추적부터 시작해야 해. 미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안 돼. 경찰한테 알리면 민준이 죽는데.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어. 걔네가 모르게 할 거야.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미숙이 지영의 집에 도착했어요. 뒤따라 경찰 2명이 왔습니다. 평복을 입고 있었어요. 광역수사대입니다. 최정예 요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 1명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영상 통화 접속 기록을 추적 중입니다. 도진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으로 들어왔어요. 지영이 도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배달 라이더들 총동원할게요. 외곽 지역 샅샅이 뒤지겠습니다. 도진이 휴대폰을 꺼내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폐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 위주로 찾아봐. 사람 없는 곳일 거야. 도진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숙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영아, 민준이 꼭 찾을 거야. 내가 약속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영은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성우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20억이 들어온다. 축배를 들자고. 흉터 남자가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자들이 함께 웃었어요. 민준이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폐공장은 고요했지만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지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도진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위치 추적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보며 외쳤어요. 서쪽 외곽산업단지 폐공장입니다. 정확한 좌표 확인했습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특공대 투입 준비. 미숙이 휴대폰으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영이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속에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급하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저도 갈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경찰이 말렸어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가야 해요. 지영이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도진이 지영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럼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 라이더들도 이미 주변에 배치했어요. 도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미숙이 지영 앞에 섰어요. 지영아, 조심해. 경찰이 바로 뒤따라갈 거야. 미숙이 지영의 손에 작은 발신기를 쥐어줬어요. 가방이랑 옷에 다 부착했어.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할 수 있어.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주소와 함께 혼자 와. 경찰 보이면 죽는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지영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진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제 차로 가죠. 제가 운전할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경찰 차량들이 간격을 두고 따라왔어요. 겉으로는 일반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도진은 운전하며 무전기로 라이더들과 연락했어요. 폐공장 주변 샛길 다 막아. 도망칠 구멍 하나도 남기지 마.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사장님. 이미 배치 완료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들려왔어요. 지영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어요. 민준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산업단지로 접어들었어요. 버려진 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진이 차를 천천히 몰았어요. 저기에요. 지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깨진 창문에서 까마귀가 날아갔습니다. 도진이 공장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해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도진이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고춧가루가 섞인 특수 스프레이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도진이 작게 말했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공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공장 입구가 가까워졌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은 어둡고 냉기가 돌았어요.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왔어?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 중앙에 민준이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가라고 입모양을 했어요. 성훈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상한 것 같았어요. 지영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돈 가져왔어? 흉터 남자가 지영에게 다가왔어요. 뒤에 부하 셋이 따라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영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남자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현금 뭉치가 빼곡했습니다. 오케이. 착하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내 아들 풀어줘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급할 것 없어. 돈부터 확인해야지. 남자가 현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하 하나가 지영을 막아섰어요. 어디가? 남자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아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요. 지영이 애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해. 지영이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아? 많이 다쳤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테이프 위로 뭔가 말하려 했어요. 지영이 테이프를 살짝 떼어냈습니다. 엄마, 도망쳐. 저 사람들 돈 받아도 우릴 안 놔줄 거야. 민준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때 흉터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남자가 고함을 쳤어요. 지영이 주머니에서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남자가 다가오는 순간 스프레이를 남자 얼굴에 뿌렸어요. 칙,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뭐야? 인연이.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지영이 민준을 감싸 안았습니다. 주먹이 지영의 등을 내리쳤어요. 지영이 신음을 냈지만 민준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발길질이 지영의 옆구리를 찼어요. 지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인연 죽여버려. 흉터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부하 하나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천장 유리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확성기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도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들어. 다 체포한다. 경찰들이 사채업자들을 에워쌌습니다. 흉터 남자가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부하 둘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뒷문을 열자 도진과 라이더들이 막아서 있었어요. 어딜 가려고? 도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라이더 10여 명이 헬멧을 쓰고 도열해 있었어요. 비켜. 흉터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도진이 헬멧으로 칼을 막았어요. 라이더들이 일제히 남자들을 덮쳤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경찰이 사채업자들을 제압하고 있었어요. 수갑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지영은 바닥에서 일어나 민준의 밧줄을 풀었어요. 민준아. 지영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도 지영을 꽉 안았어요. 엄마, 엄마.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이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구석에서 성훈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어요. 박성훈, 특수강도 미수 및 인질 납치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만. 나는 협박당했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성훈이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런 건 조사실에서 말하십시오. 경찰이 성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성훈이 지영 쪽을 봤습니다.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피해자야. 성훈이 소리쳤어요. 지영은 성훈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민준이를 미끼로 쓰자고 했다며. 그게 아빠가 할 짓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성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지영의 뒤에서 성훈을 봤어요. 아버지, 아니 당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성훈을 끌고 나갔어요. 성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도진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도진이 달려와 두 사람을 확인했어요. 고마워요, 도진 씨.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진이 지영의 상처를 봤어요. 병원 가야 해요. 상처가 심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지영과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지영이 말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민준이 지영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기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숙이 달려와 지영을 안았어요. 지영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아, 고마워. 지영이 미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경찰차들이 사채업자들을 태우고 떠났어요. 성훈도 그중 한 차에 실려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지영은 말없이 지켜봤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지영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진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편히 쉬셔야 해요. 도진이 차를 가리켰어요. 지영, 민준, 도진, 미숙 넷이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로 공장이 멀어졌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보다 지영을 봤어요. 엄마, 아까 절 감싸줘서 고마워요.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이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성훈이 놈, 이번엔 제대로 중형받을 거야. 15년은 기본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네요. 도진이 운전하며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가게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 가게, 우리가 지켜야죠. 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 지영을 봤어요. 제가 도울게요, 엄마. 이제 학교 그만두고 엄마랑 같이 일할래요. 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학교는 마쳐야지. 지영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방학 때만 도와줘. 그것도 충분해. 차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차는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비췄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지영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지영이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랑해, 엄마.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지영이 대답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됐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건 종료 석 개월 후였습니다. 법정에 성훈이 죄수복을 입고 섰어요. 수갑과 발목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성훈은 특수강도 미수, 인질 납치 방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성훈이 무릎이 꺾였어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성훈이 소리쳤지만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쾅! 법원 경위들이 성훈을 일으켜 세웠어요. 성훈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소리쳤어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 했어요. 성훈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영은 법정 밖에 서서 성훈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민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성훈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지영은 아무 표정 없이 성훈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었어요. 성훈이 고개를 떨구고 지나갔습니다. 호송 차량이 성훈을 태우고 떠났어요. 지영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민준이 지영의 팔을 잡았어요. 응, 가자. 지영이 민준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지영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반신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문 앞에 섰어요. 말순이 고개를 돌려 지영을 봤습니다. 지영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성훈이 좀 살려줘. 지영은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나요? 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말순이 손을 뻗었지만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닙니다. 잘 지내세요. 지영이 돌아섰어요. 지영아, 지영아. 말순이 울부짖었지만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영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엄마의 부엌은 이제 4곳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도진의 도움으로 프랜차이즈가 성공했습니다. 본점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기자들이 내렸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지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영의 얼굴이 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하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죠. 지영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전국에 20개 지점을 여는 게 목표예요. 엄마의 손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자신감 넘쳤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떠났어요. 민준이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우리 아들 덕분이지. 지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방학 때마다 가게를 도왔어요. 손님들이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경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이번 달 표지 모델로 섭외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정말요? 지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 특집입니다. 대표님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촬영 당일이었습니다. 지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스튜디오에 섰어요. 사진작가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지영은 당당하게 카메라를 봤어요. 완벽합니다. 정말 멋지세요.
사진작가가 엄지를 들었어요. 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잡지가 나왔어요. 표지에 지영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사업가 김지영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민준이 잡지를 들고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민준이 잡지를 펼쳐 보였어요.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대박. 우리 사장님 대단하시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 다들 과찬이세요. 지영이 손을 저었지만 가슴이 뿌듯했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영은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도진과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지영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이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지영이 만든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더 먹을래? 지영이 웃으며 떡볶이를 더 담아줬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보육원에 가득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왔어요. 도진이 바비큐 그릴에 불을 피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도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미숙이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파티다. 미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숙이 지영을 봤어요. 지영아, 이제야 내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미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너희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영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진이 맥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맥주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식사를 하던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단둘이요.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숙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영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도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떴어요. 정원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쌌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민준이 대학 졸업식을 맞았어요. 지영은 앞줄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김민준. 사회자가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가운을 입은 민준이 학위증을 받았어요. 지영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아. 지영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 엄마를 찾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준이 지영에게 왔어요. 엄마, 나 졸업했어.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해,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지영이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민준도 지영을 꽉 안았습니다. 도진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민준이 축하해. 도진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도진 아저씨. 민준이 꽃다발을 받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 장식장에 민준의 졸업사진이 놓였습니다. 그 옆에 지영의 사업가 대상 트로피가 빛났어요. 지영은 장식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담긴 물건들은 이미 다 치웠어요.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찬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영은 새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민준이 문을 열며 물었어요. 응, 이거 어때? 지영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엄마, 진짜 예뻐요. 민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도진 아저씨 기절하시겠는데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 지영이 민준의 어깨를 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도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진이 지영을 보며 감탄했어요. 지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이 꽃다발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민준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레스토랑은 아늑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야경이 펼쳐졌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영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기뻐요. 도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아주머니, 이제 그만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지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지영 씨라고 부르고 싶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좋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닿았어요. 도진이 지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영이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1년 후 봄날이었습니다. 엄마의 부엌은 전국에 20곳으로 늘어났어요. 본점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창립 2주년 감사 행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영은 단상에 섰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과 도진이 앞줄에 앉아 박수를 쳤어요. 민준도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이 깊이 인사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지영은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지영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진이 옆에 섰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도진이 물었어요. 별이요. 참 예쁘죠?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도진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과 민준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별 보러 왔어. 미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어요. 도진이 샴페인 병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봄날을 위하여. 도진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의 봄날을 위하여. 네 사람이 함께 외쳤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어요. 땡그랑. 지영이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 빛이 지영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어깨에 기댔어요. 엄마, 행복해요? 민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영이 민준을 꼭 안았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해. 미숙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진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지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구나. 지영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사람의 실루엣이 간판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림자들이 서로 겹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듯 반짝였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엄마의 부엌 간판이 점점 작아졌어요. 활기찬 가게 전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영, 민준, 도진, 미숙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정한 봄날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영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오만과 가식으로 점철된 남편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봄날을 맞이한 그녀의 모습에서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영님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지영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도진님과 미숙님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났듯이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엄마의 부엌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